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24년 12월 19일 유여회의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준비를 하는데요. 갑자기 빵빵빵빵 여기저기서 일이 터져가지고요. 정리를 해놓고 더 추가하고 오늘 무지 바빴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도 오늘 전해드릴 거고요. 또 기쁜 소식도 전해드릴 거고요. 또 희망의 소식도 전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방송에 집중. 자, 이 방송을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신이었는데요. 생신이 딱 끝나고 난 뒤에 오늘 갑자기 기쁜 소식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소식부터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12월 21일 저희는 모두 광화문 광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카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카드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뭉치자. 뭉치면 산다. 제가 만든 카드인데요. 누가 이야기를 했냐고요? 우리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뭉치면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뭉치면 살고 노래 부르시면 안 돼요. 흩어지면 죽는다. 정 변호사님 소개를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아직 소개를 안 했는데 옆에서 왜 그러세요? 예, 여러분, 정 변호사님이 소개를 아직 안 했는데 옆에서 갑자기요. 찹쌀떡 하는 버전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자, 뭉치자. 뭉치면 산다.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화문으로 모두 토요일 날 뭉치기를, 이건 명령한다 하면 너무 건방지고, 애원한다 그러면 너무 이상하고. 자, 뭉치자! 뭉치면 산다. 오늘 유여회의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지 마시라니까요. 김영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뭉치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아유, 오늘 갑자기 정 변호사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12월 21일 토요일 광화문으로 뭉치자, 뭉치면 산다. 이렇게 오늘 슬로건을 만들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뉴스부터 먼저 잠깐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파면 거의 100%일 것이라고 갑자기 뉴스가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습니다. 전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사 좀 띄워주세요. 윤석열 파면 거의 100%일 것. 이런 사람 이거 뭡니까? 자, 윤석열 지명 탄핵 심판 주심 정영식 관련해서 국민 대의 무시 못해.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사석에서 밝혔다고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아니 뭐 김희수라고 옛날에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석에서 네.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주변 사람이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네. 왜? 헌법재판관 출신이니까. 네. 어디에서 사석에서. 네. 그래서 본인이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거의 100%일 거다. 아니 거기 임명한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인데 그래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각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래도 아무리 주심이라도 국민 대의를 무시할 수 있겠어? 라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게 왜 기사돼요? 사석에서 누구랑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 근데 그게 왜 기사화돼요? 그 질문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제보를 한 정 걸까요? 변호사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린대요. 네. 근데 이게 네. 기사화 될 만한 거리인가요? 사석에서 한 얘기가 기사화된다. 이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쵸? 자, 여러분 사석에서 김희수 전 재판관이 윤석열 파면 거의 100%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얼굴 잘 보세요.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 꼭 물어보세요. 니 와 그런 말 했노? 이러고 꼭 물으세요. 자, 김희수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거의 100%일 것이라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선거에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통합진보당, 통진당이죠. 네. 그 통진당 때 기각 네. 의견 냈던 김희수입니다. 네. 김희수.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석에서 100% 거의 100%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정말 놀랍죠. 어떻게 기사화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헌재 재판 공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댓글을 다셨다고 하더라고요. 헌법재판소 방청 그러니까 공개 재판하라.
공개 재판하라. 우리 어제도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가서 헌법재판 공개하라라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를 짧게 이야기 드려야 여러분이 끝까지 방송을 보시겠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장의 카드를 저희가 오늘 공개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비장의 카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 흔들리지 마라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에 대한 제가 진짜 개인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그 사람의 친척이 제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이 큰일 났습니다. 땡땡땡이가 반격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전문용어로 죽 써서 개 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쓰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재명 큰일 났습니다. 자, 김재섭이라고 하는 사람을요, 자꾸 비대위원장 간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숙과 허은하가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정준계 변호사님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랑 굉장히 다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있었던 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의 내용도 훑어보고요. 시간이 되면요. 오늘 황교안 전 총리님의 또 기자회견도 훑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쟁점까지 훑어봐야 되니까요.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뉴스를 시작할 때 지금 제가 안 다룰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우리도 단톡방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휴대전화번호 공개한 민주노총이 경찰 수사에 착수됐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고요? 국민의힘 의원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던 민주노총이 경찰 수사를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소개해 주세요. 예, 민주노총이 지난 6일 날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윤석열 대통령 가결 촉구를 위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이름, 지역구, 휴대전화번호가 담긴 게시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링크를 개설했대요. 그러니까 그 링크를 딱 누르면 해당 그 국회의원한테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가 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개인정보법에 위반은 되죠? 너무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게 네. 핸드폰 번호,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노출됐지 않습니까?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거기에다 지금 스토킹 처벌법 위반까지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집단적으로 사람들 이름을 해서 여러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쓰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요건 가운데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의미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노총이 마당을 마련했기 때문에 민주노총 관계자들 당연히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은 귀하거든요.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이 뉴스를 보여드리냐면요. 요즘 보면 단톡방에 국회의원들 전화번호를 막 돌리거든요. 이게 걸리면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링크를 막 퍼나르는 게 스토킹도 되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누르세요. 그 국회의원한테 누구한테 문자하세요. 이러고 링크 나르는 거 문제된다는 거죠, 정 변호사님? 네,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여의 적반하장 깨알 생활 법률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덕수 총리 흔들리지 마라 버전을 좀 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요, 요즘 인기가 최고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건 아닌데 요즘 갑자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좋아지냐면요, 은긋 또 그 멋진 면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사실은요, 박찬대라는, 여러분이 그때 댓글에 이 사람 별명을 적어주셨는데, 박찬대라는 자가 한덕수 대행 거부권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 치를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서워요. 응분의 대가가 뭘까요? 자, 정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생개혁법안, 그들이 민생개혁법안이라고 하는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지금 한 총리, 한 대행한테 거부권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거부권 행사하지 마. 거부권 행사하면은 응분의 대가를 치를 거야. 이제 이러면서 겁을 준 거죠. 하지만 우리 한 권한대행께서는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고 6개 법안을 전부 다 거부권 행사를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대행에게 박수! 자, 그런데요.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거부했는데 네. 그 거부한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드릴 얘기가 많지만 네,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네. 농업 4개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서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곡법 등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쌀 비싼 값에 그냥 무조건 사주도록 이제 더 강제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재정 부담도 초래하고 또 공급 과잉 등의 문제가 생긴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국회가 준수해야 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취지에 반한다. 국회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야 이거 아무나 그냥 불출석하면 다 지금 구인할 수 있게 그렇게 범위를 넓힌 거거든요.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등등과 같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죠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총리에게 우리가 힘과 격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가짜 뉴스를 누가 여기다가 퍼뜨리고 계셔서 제가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김보배님, 유여혜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옛날 자유한국당 시절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민주당 노노노노노노. 여러분 저 민주당 아니에요. 가짜뉴스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근데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은 허위사실이 명백한데 네. 이게 우리 유최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가요? 네, 훼손하죠. 국회의원이었다고 하니까. 아니요, 민주당자. 자, 여러분 저 민주당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예.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세요. 허위사실은 틀림없네요. 허위사실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자, 여러분 우리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대행에 대해서 한 대행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지금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해요. 네. 탄핵을 고심한대요. 네.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을 고심한다고 합니다. 네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이건 불감청 고소원이에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총리한테, 한 권한대행한테 요구한 게 있죠. 첫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추미애나 민주당이 얘기했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서 임명하지 마라. 그래서 6명을 가지고 헌법재판을 해서 반드시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온 얘기가 있죠. 뭐냐면 한덕수 지금 탄핵을 시키고 싶어요. 민주당이. 근데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 대행이라고 불러주세요. 예, 한 대행께서 그죠? 한 총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대행이 더 높아요. 예. 한 대행. 네. 그렇죠? 탄핵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한 대행을 탄핵을 시키면 사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잠깐 한 야당에서 한덕수 대행 탄핵 고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요, 탄핵을 해야 돼요. 기사 잠깐만 띄워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기사 잠깐만 띄워주세요. 한덕수 대행 탄핵 고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 하려면 해 하는 내용입니다. 정 변호사님 설명을 잘 들으세요. 귀 쫑긋. 여러분 불감청 고소원이라는 얘기가 있죠.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요. 한덕수 대행이 야 나 탄핵하려면 탄핵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무회의는 헌법에 1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 이렇게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국무위원이 몇 명이냐. 절반 15인 이상이 있어야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거든요. 법에 따르면. 근데 현재 국무위원이 몇 명? 16명. 다 어디 갔어요? 예,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다 포함해서 이제 15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16명이에요.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되면 몇 명 남아요? 15명. 그럼 나머지 15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뭡니까? 사퇴를 해버리면. 사퇴는요,
승낙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딱 사퇴해버리면 14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죠? 또 다른 권한 대행이 있는데 국무회의도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법률안 거부권뿐만 아니라 이게 국정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국정을 마비시키는 주범인 민주당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한덕수 총리가 자신있게 야, 나 탄핵하려면 탄핵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갑이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민주당에서 왜 탄핵을 지금 선뜻 못하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말만,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서 응분의 대가 치를 것?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거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그릉 하는 강아지가 사실 어떤 강아지죠? 겁에 질려서 짖는 강아지다. 그런데 너무 웃겨요. 탄핵을 고심을 하지만 탄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한대행, 거부권 행사, 명백한 입법 방해다, 입법 침해다.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기사 띄워주세요. 모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저 민주당이 한대행을 협박하는 게 하나 더 있죠. 고발장을 이미 내놨지 않습니까? 탄핵 공범으로.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네. 한대행에 대해서 나와서 조사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1차 통보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만지작거리는 게 탄핵 카드도 있지만 또 한대행 당신도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 가서 조사받아야 돼 하면서 이제 좀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한대행이 보통 분이십니까? 딱 보면 아시죠. 이건 내란죄 안 되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은 책임질 게 없어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심의기관에 불과한 국무회의 회의에서 대통령이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당신의 뜻으로 탄핵을 계엄을 선포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동조했다라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겁먹으실 필요 없다. 예. 네, 여러분 지금 야당의 공격과 야당의 협박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들개도 아니고 들강아지들의 그르릉이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대행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와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한덕수 대행에게 더 용기 내고 더 잘 버티고 더 힘내라고 박수를 보내면서, 아까 어떤 분이 댓글을 썼는데 댓글이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아투TV라고만 발음을 했는데 아투 누가 이렇게 적으셨는데 그 리듬이 너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투TV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챗, 그리고 후원은 사랑입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저희 보수 우파, 자유 우파의 정론지는 아시아투데이거든요. 아시아투데이가 우리가 방송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바로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과 박수입니다. 한덕수 대행에게도 박수를, 아시아투데이에게 아투 박수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설명을 드리면요. 앞으로 그 야당이 그러니까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는지 또는 고발 조사를 빨리 힘있게 밀어붙이는지 여부는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는 한덕수 대행께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마음 같아서는 탄핵시키고 싶은데, 근데 탄핵시키면 국무회의가 완전히 그러니까 행정부가 지금 완전 정지되게 생겼지 않습니까? 처벌하고 싶은데, 이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협박은 해놨는데, 이거 조사 담을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요, 이 한덕수 대행께서 연세가 있잖아요. 네. 40몇 년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있잖아요.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발언은 참 유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도 품격이 있는데 너무 품격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정 잡배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한다라고 그럼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덕수 대행에게 계속해서 잘 버텨달라, 힘내달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자리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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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응원을 계속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너무 이렇게 기운 떨어져서 있으면요. 싸울 힘이 안 나요. 싸울 때는 원래 텐션을 업하고 잘 먹고 힘내서 아니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이제 탄핵 가결이 됐어요. 소추안은요. 그럼 이제는 잘 싸우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잘 싸우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기분 좋게 해야죠. 이렇게 인상 쓰고 꾸무룩하면은 싸움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뉴스인데요. 정 변호사님. 네네. 요즘 마은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마은혁은 사실은 헌법재판관 지금 후보자입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되게 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 아주 조용히 제보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골수자파라는 걸 꼭 밝혀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진짜로.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저 이 사람 잘 알아요. 이 사람 진짜 골수자파예요. 진짜 이 사람은 밝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유튜브에서 다 마은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정 변호사님, 이분 잘 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네. 같은 서울대를 졸업했지만 저보다 한두 살 정도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법대가 아니라 사회과학대를 졸업한 사람이고 제가 사법연수원 25기인데 저보다 4년 정도 또 늦게 시험에 든 사람이고 또 저는 검사였고 여기는 판사였기 때문에 저랑 직접적으로 인간관계는 없는데 사실은 이 마은혁 판사가 판사 시절에 매우 충격적인 판사로서 어떻게 과연 이런 재판을 판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놀라운 판결을 했던 사람이죠. 그게 뭐예요? 네. 당시에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해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은혁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민주당 인사는 기소하지 않고 민노당 인사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이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자, 설명을 다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텐더홀 점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민주당 인사도 있었고 민노당 인사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민노당 인사들만 기소가 되고 민주당 인사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야, 이거 편파적인 기소다. 그래서 공소기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설명 들으셨어요? 아주 편파적인 판결을 했었다라는 사례도 있었고요. 네. 그뿐이 아니라 노회찬과도 인연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판사 시절에요. 네. 노회찬의 후원회에 직접 갔어요. 판사 네. 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죠. 그래갖고 결국 구두 경고밖에 안 받았어요. 네. 이 말이 됩니까, 사실은? 판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하여튼 지금 볼 때 이 판사는 후보죠, 지금.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인데 마은혁 이분은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될 경계 대상 1호라고 지금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 국민의힘이 요번에 그 국회에서 3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거잖아요. 아니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헌법기관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논거잖아요. 네. 두 번째 논거가 뭐냐면 아니 헌법재판소가 지금 탄핵 소추한 거는 검사로 치면 검사가 기소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판사가 그러면 검사랑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바로 근대사법제도의 핵심이거든요. 기소한 사람이 재판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국회가 소추를 해놓고 그런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뭡니까? 기소한 사람이 판사를 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국회가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마은혁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소 여부는요,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노당 애들만 기소하고 민주당 애들은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기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논리에 마은혁 대의 의혹, 판사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번에 임명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국민의힘, 당 게시판, 당계하니까 갑자기 놀랐는데요. 가서 마은혁을 막아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의 미션. 마은혁을 막아달라고 열심히 쓰셔야 돼요. 마은혁을 막아주세요. 마은혁은 안 됩니다. 마은혁은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지금 약간 여기에 대해서 좀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은혁은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니 여러분도 검색해보시고, 왜냐면 제가 마음대로 또 시킨다고 하면 안 되죠. 검색 좀 해보시고 자발적으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은혁이 아까 공소기각했던 민노당 사람들이요. 네. 그죠? 그 항소심 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유죄 선고됐죠. 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런데요. 나경원 의원님, 잠깐만, 슈퍼챗, 왕자님, 왕자님. 왕자님, 감사합니다. 슈퍼챗은 사랑입니다. 공주님도 하나 쏴주세요. 갑자기 공주님, 네. 네, 마은혁은 안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숙제, 마은혁 꼭 읽어보시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나경원 의원님은요, 뭐 참 이쁘기도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이렇게 되게 전투적으로 되게 변하셔서 막 신뢰가 가는데요. 이번에 엄청 멋진 얘기를 했어요. 박지원이 인사청문위원장이 됐다고 하니까 북치고 장구치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박지원이 등장을 하면 뭔가 암울하지 않습니까? 뭔가 음모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지원이 등장했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음모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인사청문회 위원장 무슨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문회에서 그래도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청문회를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서 이 사람들을 빨리 권한대행한테 넘겨서 이제 그때부터 압박을 시작하는 거죠. 빨리 임명해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제가 방송 좀 더 하고 난 뒤에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내용은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좀 이렇게 좀 튕길게요. 네. 참 건방진 적반하장의 그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이준석이요. 이재명도 재판 지연 수년째이고 자존심 센 두 바보의 대결이다 라고 아주 건방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진짜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일륜지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유식이님 감사합니다. 마은혁 대표 마은혁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 이준석이 지금 이 멘트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어제 모 정치인을 만나가지고 좀 이준석이랑 친해서 제가 경고를 했어요. 이게 제가 괜히 도움되는 말을 한 거 아닌가 하고 후회도 했는데 만나거든 전해라.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 본인이 정치인이고 좀 나름대로 대선까지 나가려고 한다면은 내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당으로 만들어서 잘 되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이 말이야, 아무리 얼마 안 됐어도 그거 꼬숩다. 그것 봐라, 잘 됐다.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어느 국민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재명도 재판 지연 수년째, 그러면서 자존심 센 두 바보,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같이 해갖고, 자존심이 센 두 바보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게 누가 도대체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감으로. 근데 여러분 볼 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준석이 자기 부모에게는 예의 갖출지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준석이 이재명 재판 지연 수년째를 보면서 자존심 센 두 바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욕을 한 것에 화가 나시면 888888
88 눌러주세요. 888888. 화가 나면요. 888888 눌러주세요. 저는 화가 나요. 자존심 센 바보가 뭡니까, 대통령한테. 제가 이준석을 만난다는 얘기가 아닌데 오해를 하신 것 같네요. 네. 이준석을 만났다는 게 아니고 이준석하고 친한 사람을 만났다고요. 네, 화가 나면요. 8888 눌러주세요. 그냥 88 끓여버립시다. 8888. 자, 정 변호사님. 네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뉴스가 좀 여러분 888888 띄워주세요. 전요, 이 뉴스를 보고 간보나 좀 화가 났어요. 88 숫자가 8이 숫자가 좀 더 많아야죠. 그냥 띄우기 귀찮으면 8888만 하셔도 됩니다. 888888. 근데요, 여러분, 8을 찍으시면 여러분은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끝이 없어서 무량대수. 8은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 같아서 8을 많이 쓰게 되면 행운이 온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8을 쓰면서 기분 좋고 이준석은 나쁘게 했다는 걸 입증하고요. 자, 정 변호사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직도 선출 못하고 있어요. 그럼 뭐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뽑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을 놓고 누가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뽑는 방법이 있고요. 네.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비대위원장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비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당연히 후자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당내 사람으로 해야 돼. 외부 사람 오니까 분열되고 너무 힘든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당내 사람으로 해야 돼. 다선 의원 중에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니까 네. 도대체 비대위원장이 뭘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가장 상식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답이 안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네. 여러분은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정말로 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여론을 들었더니요. 대부분이 김문수다. 김문수가 했으면 좋겠다. 황교안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고층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나경원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조원진 대표가 와서 맡아라.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이름은 참 뜬금없습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초선 김재섭 의원 급부상이래요. 정 변호사님. 네. 근데 소장파가 뭐예요? 나이가 일단 어리니까. 근데 왜 소장파예요? 소수 의견을 얘기하면 소장파죠. 근데 소장파를 왜 강조해요? 우리 이 당의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뭔가 소장파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원희룡 장관이 지금도 소장파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이 당에서 뜰려면 소장파가 돼야 된다는 아주 이상한 그런 어떤 그 편견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쌓여 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비대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3개의 전선이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전선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전선입니다. 두 번째는 광화문 광장에서의 전선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보수파 당의 핵심인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전선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3가지를 결합하는 역할을 결합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국회 독재의 문제점을 지적해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서 좌파의 재집권을 막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그런 비대위원장을 누가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면 김재섭을 얘기했어요. 김재섭이라는 사람이 법대 후배예요. 제 서울법대 후배인데 이 친구 변호사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헌법재판소의 그런 어떤 전선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재섭은 한 번도 광화문에 나가서 광화문 우리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에 동참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광화문 애국 시민들을 견인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이 사람은요. 현재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지는 소신파라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사람 아니에요. 소수예요. 몇 표? 12표밖에 안 나왔잖아요. 전체 국회의원 중에 10명, 그러니까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국회의원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 당원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세 가지 전선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라는 여기조차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경륜도 없고요.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입장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애들, 이런 소장파라고 하면서 김재섭 의원이 이준석보다 어리다 이러면서 갑자기 떠요. 근데 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원희룡 장관이 소장파의 어떤 행세를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윤희자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유식이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자신의 애정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 변호사님이 잠깐 물 드시는 동안에 그래도 산도라지 광고는 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동안에 본인이 생각할 때 비대위원장 누가 좋을지 빠르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전 빨리 산도라지 광고할게요. 자, 산도라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도라지 골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당뇨,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기침과 천식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하루 한 스푼,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아투TV 구독자 한정 3+3 총 6개월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구매하실 아투TV 시청자분들은 010-7262-445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광고 이거 왜 하냐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야지 저희가 또 방송을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방송하겠습니다. 황교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이 좋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황교안 오늘 멋졌어요. 그거는 시간 되면 제가 방송할게요. 일단 빠르게 또 넘어가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급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땡땡땡이가 무서운 반격을 시작했어요. 근데 은근 쌤통이에요. 땡땡땡의 반격이. 견제에 나선 이재명 지지자들이요, 땡땡땡이 헛바람 들 것 같다고 난린데요. 담 타던 땡땡땡이가 지금 인기가 최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최근에 그 신뢰도 조사를 했더니요, 이재명보다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 1위를 차지했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뢰도를 물었더니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6%로 1위였대요. 그리고 이재명은 41%였대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우 의장은 신뢰한다가 56%, 불신은 26%로 한 2대1이었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신뢰한다는 41%, 불신이 51%였어요. 응?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사실은 제정신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에 대통령을 우리 좌파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제일 리스크가 큰 사람이 다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담 넘다가 그 사진 찍은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 이렇게 합리적이고 괜찮다, 대안으로 괜찮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똥줄 타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닭 쫓던, 그죠?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견제에 나선 겁니다. 자, 그래서 땡땡땡의 무서운 반격에 사실은 당황스러운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기록 13일 만에 수령을 했습니다. 수령하고 싶어서 수령했겠어요. 국회로 직접 배달됐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 변호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니, 대통령한테는 말이에요, 탄핵 소추안이 접수됐다는 거, 그 다음에 답변서 내라는 거, 그 다음에 며칠날 기일 지정됐다는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보냈잖아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그리고 이재명은 돌아다니면서 맨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통보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직접 인편으로도 가고 우편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자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헌법재판소 하고 있는데, 야, 법원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국회에. 되게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재명한테 드디어 항소심 기록이 항소심에 으로 갔다라는 통보가 14일 만에 드디어 수령이 됐어요. 안 그랬으면 계속 안 받고 한 두세 달 끌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20일 이내에 항소 유서를 써내야 됩니다, 지금. 자, 일단 이 내용은
이재명의 재판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죽을 썼지만 그 죽을 쓴 것은 결국 땡땡땡이가 지금 다 가져가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잘 돌아갈 것이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1차 1승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승! 이제 라운드 승! 윤! 이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체적으로 내란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직무 위법이 없다라는 실체 관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재판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유채구랑 쟤랑 이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칼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유채구랑 제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늦춰야 된다는 점을 우리들도 알고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안 받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요.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가서 관저에 가서 하면 총무비서관이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쪼르르 달려가서 바로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받았습니다라고 수령증 쓸 텐데 지금 뭐냐면 받기는 받는데 수령증 같은 거 안 써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막상 헌법재판소에서도요. 28일인가 29일날 지금 1차 재판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공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수령을 안 했기 때문에요. 무조건 지금 1차 기일 준비 기일은 뭡니까? 공전입니다. 파이팅! 네, 어쨌거나 지금 재명이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왜 하는 말 있죠? 당황하셨어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앞에서 장난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랑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장난기가 좀 많은 걸 아실 텐데 아까 댓글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유여해 교수님 목소리가 막 이쁘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네, 전 장난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이걸 잘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요. 제가 방송 중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류긍정이라고 긍정. 이게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고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팍 박차고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아까 이름 뭐였죠? 뭐였죠? 그 판사 이름이요, 여러분? 여러분 판사 이름 뭔지 기억나십니까? 마은혁 판사.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이 나서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 공개, 방청 공개하라라고, 공개 방청하라라고, 또 주장하셔야 되고요. 자, 그 와중에요. 지금 이준석이가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아까도 김재섭에 대해서 많이 써주셨지만 김재섭을 TV조선에서 당대표로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슬쩍 올리는 자체가 사실 좀 웃긴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간본다라고 하는데요. 이준석이와 허은하가 충돌이 났다고 합니다. 자, 정 변호사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김재섭이 당대표가 되면요. 또 당 내부에서 또 분란이 납니다. 김재섭은 동으로 가자 그러는데 다수의 사람들이나 우리 당원들은 B로 서로 가고 이러면서 또 안에서 싸움박질 나요. 지금 그렇게 갈 상황이 아닌데 사실 지금 이준석 허은하가 당내 갈등이 있다라는 건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네. 그죠? 이준석은요, 되게 허은하나 다른 사람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대표를 맡지 않더라도, 그죠? 자기가 사실상 영수로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당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허은하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너는 국회의원이지만 당대표는 나야. 이제 이러면서 허은하가 이제 이준석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갈등이 있어 왔는데 그 와중에 사실은 지난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명태균과 관련된 그죠? 칠불사 매화나무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에 그 갈등들이 이제 내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허 대표가 사무총장을 전격 경질해 버렸어요. 근데 사무총장이 누구예요? 김철근이죠. 김철근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상납 의혹이 생겼을 때 거기 찾아가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합의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보냈던 사람이 바로 김철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철근을 경질하면서 허 대표와
그리고 이준석 간의 충돌이 공식화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댓글에 지금 내가 앉아서 팍 웃음이 터졌는데 학구방에서 싸움이 터졌대요. 와, 여러분의 이 언어 실력은요 정말 환상이에요. 제가 못 따라가요. 학구방에서 싸움이 터졌다. 근데 사실은 이게 가벼운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당내 주도권 싸움이기도 하지만 누가 조기 대선에 당 후보가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당연히 자기로 딱 당이 허은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밀어주길 바라는데 허은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허은하나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준석한테 야 당내 경선하자 이러면서 달라들겠죠. 여러분 지금 뭐 학구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사실 이준석을 내보낸 것이 국민의힘이 안 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준석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에 엉망되게 잡고 흔들고 망신 주고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했던 원조 한동훈이었어요. 아니 원조 한동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붙들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처리해야 될 두 사람을 잘 처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준석도 소띠, 한동훈도 소띠예요. 정 변호사님. 네. 둘 다 띠 하나 차이예요. 12살 차이네요. 네. 하필이면 소들이 반란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뭐요? 명태균 관련해서 토마토 뉴스에서 최초의 네. 의혹 보도가 2024년도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에 네. 관여했네 만에 그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그 의혹 제기의 사실은 당사자가 네. 누구였냐? 허은하 측이었다는 거죠. 허은하 측이 이준석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의혹을 했다라는 말이 문제 있었죠. 제기했고 네. 그것을 토마토가 특정으로 이제 보도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결국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이 갈등이 불거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준석은 그 당시에 당대표가 가출하는 세상 해괴한 모습도 보였었고요. 네. 한동훈은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이거 탄핵해야 돼요! 이러면서 나섰던 아주 기괴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말 창피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헌재 탄핵심판 첫 재판관 평의가 열렸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정 변호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내부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 어떻게 할까? 자기네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죠. 이거 6명으로 이거 진행할 수 있는 거야? 부터 야 우리 6명이 이거는 결정을 해야 돼? 3명 임명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할까? 안 그러면 6명이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3명 임명되면 그때 가서 앞에 거 우리가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진행할까? 그치?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 이거 지금 통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응?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부 회의를 하면서 절차나 쟁점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 그리고 준비 절차, 재판, 사전 준비 재판은 어떻게 진행할 건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공식화하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귀 쫑긋 집중! 아까 어떤 분이 유여해 교수님은 개그맨을 해도 좋았을 거라고 하는데 저도 알아요. 제가 개그맨 했으면 되게 잘했을 거라는 거.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의 노래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얼마나 바르고 반듯하게 옳은 길을 가면서 승리의 길을 가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근조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칭찬을 하면 우리 쪽 사람이 아니에요. 박지원이 욕을 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적이 나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라고 하죠.
왜냐면 저건 나한테 내가 잘못되는 걸 가르쳐요. 박지원이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문서 수령 거부, 윤, 인간이 불쌍하고 더럽고 추접하고 끝까지 파렴치하다.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약올롭다는 얘기야. 약올르다. 야, 그런 거는 우리만 하는 거야. 우리 좌파 염치 없는 우리들만 하는 거고, 품격 있고 예의 있고 정도를가 뭔지를 아는 우리 저기 우파 분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불쌍하고 인간이 불쌍하고 더럽고 추접하고 끝까지 발음치하고. 아니, 이분 나이도 있는데 왜 이렇게 더럽게 얘기를 해요? 그런 추접한 일은 우리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자기네들이 예전에 땡깡을 피면 우파 쪽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자기네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사실은 똑같이 당하면 자기네들도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에이 설마 우리 보수 우파의 품격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할까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수령을 사실상 그저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기네들이 원래 의도한 건 뭡니까? 노무현 2달, 박근혜 대통령 3달인데 적어도 2달에서 3달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며칠 날 지금 우리가 걔네들이 탄핵 소추를 했어요? 12월 14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뭡니까? 일주일 이제 다 돼 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냐면 통보도 안 됐어요. 통보도. 이거 자기네들 타임 스케줄이 없던 일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정 변호사님은 지금 박지원의 약오르다. 윤, 인간이 불쌍, 더럽고 추접하고 끝까지 파렴치하다. 저 말을 뭐라고 한마디로 하고 싶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박지원의 저 말에 여러분은 뭐라고 한 줄 평을 하시겠습니까? 자, 정 변호사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박지원 약올라 꼬르르 넘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할배, 화났죠요? 할배, 화났죠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박지원이 화났는데요. 네네. 약이 올랐어요. 땡깡도 부려요. 그렇죠. 왜 그러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 속보가 떴습니다. 바로 석동현인가요? 네네, 네. 석동현 자, 선배. 소개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바로 석 변호사님이시죠. 네네네. 그분이 대통령이 체포해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고 들었다. 네. 대통령은 이미 국민께 사과했고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다. 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할 정도의 망국적 상황이라고 봤고 네. 내란은 당치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네네. 네, 이 부분 정 변호사님 평해 주세요. 맞습니다. 뭐 지금 쟤네들이 사실은 제일 문제를 삼는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냐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체포에 치읓자도 안 꺼냈대요. 여기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채도 안 꺼냈다. 체포에 채도 안 꺼냈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치읓자도 안 꺼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까지 하는 내란이 어딨냐. 그죠?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그 우리 박정희 대통령 미명의 새벽을 틈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쿠데타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5.1 혁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이상 넘게 있다가 세상에 그 군인들이 국회로 갔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다 들어와가지고 투표 다 했지 않습니까? 몇 시간 만에 지금 해제 의결했어요? 2시간. 한 2시간여 만에. 아, 세상에 그런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체포하거나 끌어내리라는 용어 쓴 적 없다. 그 다음에 또 내란 혐의 인정 안 된다. 그죠?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설명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했어요. 사실 제가 석동현 변호사랑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어갖고 저랑 좀 상의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수사대응팀과 헌법재판소 대응팀을 분리해서 그렇게 대응하기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우리 석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박지원 할아버지가 아까 저기 보니까요. 누가 댓글에 할배 부들부들부들부들 할배 부들부들부들부들이라고 댓글을 써놓으셨는데 저 사실 이 단어 보고 아까 너무 웃긴 거예요. 갑자기 박지원 할배가 부들부들부들 하는 게 상상이 막 가는 거예요. 자, 할배가 부들부들 그랬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는데요. 아유, 박지원 할배라고 부르면 혹시 서운해할까 봐요. 그러면은 할배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할부지!
네, 박지원 할부지 부들부들 화났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되게 강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계신데요. 나 이런 말 한 적 없다. 이건데 여기서 지금 워딩을 봐야 될 건 체포해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김어준을 보면요. 이제 여기서 가짜뉴스를 다 분류해야 돼요. 그쵸 정 변호사님? 아이 그럼요. 여러분 빠라빠라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반격의 카드를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사실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제일 슬플 때죠.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것이 희망이 몇 프로라도 있으면 그걸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도 더 탄탄해져 가고 국민들에게도 우리한테도 희망을 주고 바로 그 방법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직무정지 가처분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내피셜이 아니고요. 계속 고민하고 계시고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수사 직면한 윤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낼까? 기사 띄워주세요. 자, 기사 띄워주세요.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입니다. 여러분 일단 말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말만 들어도 뭔가가 있는 사실을 해제하는구나 느낌이 들죠. 정 변호사님 이게 뭐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탄핵 재판이라는 거는 일종의 징계 재판이에요. 그래서 헌법 65조의 제3항에 따르면 탄핵 소추가 의결된 경우에는 탄핵 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도 보면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 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지위는 아직 유지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50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직무정지가 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해서 직무가 정지된 것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법리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탄핵 소추된 사람이 감사원장이랑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도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 행사 정지 상태를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내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직무정지 가처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뚫고 나가야 될 첫 관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안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머리가 여기 딱 붙었지?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다가 제가 지금 놀랐어요. 아까 뭘 하다가 머리에다가 잠깐 꽂았더니 머리가 딱 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순간 화면에 나온 제 얼굴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정지 가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1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주는 게 아니죠. 2번을 찍어주세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1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2번. 저는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셔야 된다고. 직무정지 가처분은요, 일단 단계별로 다 들어봐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오늘처럼,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서, 체포해라 끌어내라 영어 쓴 적 없다. 강력하게 말해야죠. 한 적 없다. 여러분 모두 가처분 해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예, 정준길 변호사님은 원래 가처분의 대가예요. 정준길 변호사님이 보시다가 아까 그러셨어요. 직무정지 가처분 해봐야죠. 당당하게 해야죠. 여러분 앉아서 죽는 것보다 서서 사는 길을 우리는 택해야 되죠. 자, 정준길 변호사님. 네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조금 더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요? 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기는 길은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실체적으로 직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것을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입증해서 탄핵을 기각시키는 것도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현재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노리는 거는 뭐냐면, 좌파들이 노리는 거는 대충 막 분위기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맞다, 왜 내란죄 맞고 그렇기 때문에 막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러면서 뭡니까? 빨리 탄핵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탄핵 재판을 다 하고 났는데 사실은 뭡니까? 아, 이거 내란이 아니야. 그래도 어떡해? 이미 탄핵이 끝났고, 그래서 결정이 나서 뭡니까? 새로 대통령 뽑아놨는데 어쩌라고.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끌어서 지연 전략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중하게 헌법재판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이 과정이 함부로 쉽게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우리 유채구가 얘기한 것처럼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신문기일을 열어달라고 해야 돼요. 이 가처분 신청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재판을 하게 돼 있지 않아요. 탄핵 재판은요, 구두신문에서 공개 재판을 하게끔 법이 돼 있지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을 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위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가처분은요, 그러니까 신문기일을 원칙적으로 열고 상대방 의견도 물어보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처분 신청서를 내놓고 결과를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문기일을 잡아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혼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의 변호사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들도 다 가처분, 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신문기일을 열어서 같이 판단해 달라 하면서 뭡니까? 헌법재판소 안에서 또 투쟁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정준길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법리 해석에 박식하시고 회박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전투력이 있으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자, 정준길 변호사님 마지막 멘트 해주세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탄핵 재판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고요. 탄핵 재판에서 이기는 것은 유능하고 또 사명감을 가진 변호사들도 중요하지만,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열정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걸어 나가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광화문 전선에서 우리 다수의 애국 시민들이 열렬하게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함께 싸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당은 당대로 제대로 된 비대위원장을 뽑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유해최고가 진행하는 이 적반하장이 바로 그런 싸움의 중심에 서서 기필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를 성공해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법리적으로 다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잘했다고 생각하면 1번을 눌러주세요. 저희의 제안이 오늘 만족하시면은 1번을 꼭 눌러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12월 21일은요, 고성국 박사님과 다 함께 구미가 아닌 광화문으로 토요일날 나갑니다. 뭉치자, 뭉치면 산다로 저희는 모두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장의 카드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요. 한덕수 총리 흔들리지 마라 방송했고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흔형 막아라 했고요. 이재명 큰일 났다. 땡땡땡이 무서운 반격 했습니다. 김재섭을 비대위원장으로 간보는 이유는 무엇인가도 했고요. 이준석과 허나 권력 투쟁의 결과는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디 갔냐? 잠깐만요. 체포해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유여해
적반하장 월요일부터 오늘 목요일까지 매일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드셨습니까? 방송이 좀 편안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다정하고 즐겁고 그러면서 희망을 주는 방송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애쓰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외롭지 않고 싶습니다. 이 방에서 함께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내일은요. 유여회 적반하장에서 5시에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믿고 의지하는 고성국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탄핵이 기각임을 확신한다. 자유우파여 일어나라. 힘내라. 마음에 드십니까? 네, 내일 5시에 고성국 박사님을 모시고요. 탄핵이 기각임을 확신하고 고성국 박사님께서 자유우파여 힘내라. 일어나라. 라는 메시지를 방송 중에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미남미녀네요. 고성국 박사님이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좀 날씨가 쌀쌀했는데요. 이번 주는 더 쌀쌀하다고 합니다. 건강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요, 뭉쳐야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함께 해주실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유여회 적반하장에서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가처분의 짱가라고 하는 정준길 변호사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준길 변호사님이 제안하신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을 꼭 해달라고 응원하시고요. 아까 마 후보자 안 된다고 하시고요. 공개재판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라.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 5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